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그 H2 코리아의 대외 협력 실장을 맡고 있는 권낙현입니다. 어, 그 최근 들어서 이제 한국을 이제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아마 우리 정부, 그다음에 국회, 민간의 협력을 해서 수소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그 세계를 선도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발표드릴 내용은 한국 수소산업 현황과 추진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예, 그 수소라는 거는 뭐 여러분 잘 알다시피 환경 문제에서 기인됐는데요.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가 사실 뭐 최근에 이제 화두가 다시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재생에너지 뭐 이런 여러 가지를 생각해봐도 결국은 무한한 인류가 이제 그 계속 성장하고 지속 가능한 어떤 그런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한하면서 청정한 에너지가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세계 각국 특히 뭐 선진국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문제를 논의를 하게 되고 결국은 수소에 주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파리 기후협약에서 이제 이런 논의를 했고요. 우리가 이제 산업 화 이전보다 2도씨 지구온도를 2도씨하로 억제하겠다는 어떤 목표를 세우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아시다시피 CO2 배출량이 전 세계 7위에 랭크가 되어 있는데요. 한국 정부도 이 부분을 어떻게 감축할 건가 이 목표를 이제 수립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이제 수소가 주목되고 있죠. 글로벌 수소 경제 전망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거는 뭐 여러 어떤 IEA 보고서라든가 맥켄지에서 이제 나왔던 어떤 이제 보고서입니다. 2030년까지는 이제 한 240만 대 정도로 우리가 예상을 하고 있다. 그리고 50년까지는 약 2.5조 달러 시장 3천만 개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다. 그리고 또 2050년에 CO2 감축량이 20% 정도 감축될 것이다라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H2 코리아는 그 2018년도에 맥켄지하고 같이 해서 이제 보고서를 냈습니다. 한국 수소 경제를 예측해 보면 이제 한 20% 정도의 그 일자리 창출, 대체 에너지 전환 30%, 일자리 60만 명의 일자리 창출, 70조 원 정도의 어떤 그 경제 효과 이런 것들이 이제 생길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수소 경제 이행 과정은 아까 김정현 박사님께서 잘 설명을 해주셨고요. 특히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거는 한국이 2019년 1월부터 상당히 수소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추진하고 있다. 그 이유는 이제 한국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사실은 한국은 일본처럼 95%를 에너지 수입하는 국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상당히 그 에너지 안보 부분에 상당히 위크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항상 한국 경제가 어려움에 처할 때는 오일 쇼크라든가 이런 문제가 이제 대두되죠. 그래서 이제 수소라는 부분은 이제 우리가 생산 가능하고 또 어느 정도 에너지를 우리가 스스로 생산해낼 수 있는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또한 우리는 이제 그 한국에 많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 기업들의 역량이 지금 현재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수소 산업 부분에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지금 판단을 하고 정책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올 7월에는 이제 한국판 뉴딜 안에 그린 뉴딜이 있는데요. 그 안에 이제 수소 경제가 중요한 축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수소 경제 활성화 로드맵은 아까 이제 설명을 다 드렸는데요. 한국은 그런 이유로 이제 선도 국가가 되겠다 2030년까지 그런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알다시피 이제 이 수소 경제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점진적으로 차량 보급이라든가 연료전지도 확대해야 되지만 여기에 사용되는 수소의 사용량이 이제 많아지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우리가 충당할 것인가의 전략이 또 필요하고요. 또한 수소 가격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우리가 이 수소의 이용을 하면서도 경제적, 환경적 부분에 만족할 수 있게끔 만드는 거 이게 이제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40년까지는 3,000원대로 이제 킬로그램당 하겠다 이런 어떤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한국은 또 이제 수소차 개발 전략이 있는데요. 수소차 개발 전략에서 이제 미래 자동차 산업 개발 전략에
전기차, 수소차 포함해서 이제 어떤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차도 FCV 비전 2030을 내서 이제 2030년까지 50만 대 수소차를 양산하겠다, 연산 이런 계획을 발표했고 20년까지 20만 대 이상은 다른 모빌리티에 응용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 뒤에 이제 아마 박순찬 상무님께서 자세한 설명을 해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한국은 수소 기술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1월 달에 이제 수소 경제 로드맵을 발표하고 난 뒤 많은 분들이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좀 요구사항, 뒷받침, 어떤 타겟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관계 부처들이 합동으로 해서 기술 로드맵을 만들게 됐고요. 수소 생산 부분, 그 다음에 운송, 활용 부분, 그리고 지금 인프라나 이런 안전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어떤 목표를 수립을 해서 지금 R&D 과제, 그 다음에 정책의 과정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국 수소산업 현황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은 지금 현재 승용이 한 9,500대 정도가 보급되어서 우리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그 눈에 잘 안 띄실 것 같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2020년, 22년 정도 되면은 아마 우리 주위에 수소차가 많이 보일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버스는 20대, 택시도 지금 20대 서울에서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 밑에 보시게 되면 여의도에 이게 국회 수소 충전소가 있죠. 이것도 이제 각 정부와 그리고 그 국회의원들께서 적극적으로 수소에 대한 부분은 여야 할 것 없이 이제 우리가 해야 된다는 목표를 가지고 이제 많은 수소법도 만들어 주셨고요. 그리고 또한 이제 많은 분들이 그 주민들의 어떤 불안함, 수소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해보자. 그래서 상징적으로 국회에 충전소를 짓게 됩니다. 그리고 정부 세종청사에 올해 이제 그 수소 충전소가 한 기 또 되어 있습니다. 발전용 연료전지도 보면 플랜트가 지금 53기 그리고 464메가와트 정도가 지금 운영되고 있고 건물용은 이제 7.1메가와트 정도가 지금 지어지고 있습니다. 수소 충전소 생산 인프라 확대 전략도 이제 세우게 되는데요. 충전소라든가 수소 운송 이 부분이 이제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운송을 어떻게 하느냐는 또 가격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는 이제 튜브 트레일러 운송 방식이지만 앞으로는 파이프라인이나 아니면 액화 여러 가지 방법을 이제 도입할 예정이고요. 충전소도 마찬가지로 지금은 이제 그 고압 충전소지만 앞으로는 액화 충전소 또는 외곽에서 수소를 만들어서 바로 파이프라인으로 도심으로 이송하는 방식 이런 다양한 방식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또한 경제성, 확장성, 지역 특성을 고려해서 인프라를 이제 구축해야 되는데요. 무분별한 그 수소 충전소의 구축이 아니라 지금은 이제 상당히 전략적으로 인구 밀집도 그다음에 차량 사용량 모든 것들을 검토해서 지금 충전소 건설 계획을 세우고 있다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한 한국은 수소에 대해서 지자체들이 적극적으로 지금 이제 그 수소 산업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도상에 보시면은 각 지자체마다의 그 수소 관련 특화 산업들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현재도 많은 지자체에서 이제 그 수소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제 그 전략적으로 수소 산업을 육성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히 서울 같은 경우는 이제 서울시도 이제 여러 가지 수소 관련 정책을 하기 위해서 이제 아마 올해 프로젝트를 진행해서 어느 정도 또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수소 산업이 물론 뭐 정부 정책도 중요한데 제일 큰 거는 이제 기업들이 움직여야 되고요. 그래서 이 산업 시장이 커져야 됩니다. 이 부분이 이제 필요한 이유는 이제 그 규모의 경제로 가야지 사실 경제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일에 활용 규모에 따라서 이제 코스트 다운되는 어떤 그래프를 한번 그려봤는데요. 보시면은 이제 여러분들 보시기에 왼쪽 편 그래프가 이제 수소차에 대한 어떤 그 가격 부분입니다. 현재는 넥소가 한 720만 원 정도가 이제 되는데 물론 뭐 보조금이 지급돼서 코스트가 좀 다운되긴 하지만 어쨌든 계속적으로 지원받을 수는 없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되면은 이 가격이 우리 내연기 관차 수준으로 갈 건가를 판단해 볼 수 있는데요. 한 10만 대 이상이 되면은 아마
우리 기존 내연차 수준의 가격이 떨어지지 않을까 예측하고 있고요. 연료전지 발전 용량에 따른 또 건설비 부분입니다. 지금은 상당히 높습니다. 뭐 킬로와트아워당 2,200만 원 정도 되지만 이게 나중에는 건설비 자체가 이제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2040년에는 한 800만 원대 정도로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수소산업 응용을 이제 확대시켜야 되는데요. 그러면 그렇게 떨어지려면 이제 다방면에 여러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연료전지 시스템은 한국이 상당히 기술이 세계 최고 수준으로 기술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 기술을 어떻게 하면 이제 뭐 성능이나 차량뿐만 아니라 다른 모빌리티로 확대를 시킬 건가에 고민을 이제 가져야 되고요. 또한 이제 우리 가정용 연료전지라든가 발전용 이런 쪽으로 이제 확대해 나가면서 이 전체 매스 프로덕션을 이제 일으키는 거죠. 많은 생산량이 있으면 이제 가격이 떨어질 거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우리가 이제 고민해봐야 될 부분이 이겁니다. 이제 사실 수소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전주기에 대한 걸친 어떤 기술이 뒷받침이 돼야 되는데 한국은 여러분 알다시피 이제 활용 부분에는 좀 상당히 강점이 있지만 수소 생산이나 그다음에 저장, 운송 부분에는 아직까지 조금 선진국에 비해서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우리가 부족한 부분은 이제 해외하고 어떻게 기술 협력을 해서 우리가 영향을 올릴 건가, 그리고 또 정부가 어떻게 육성을 해서 전 주기에 걸친 산업을 일으킬 건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고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소 전문 기업 육성을 이제 해야 되고요. 지금 H2코리아는 수소 산업 진흥 전담 기관으로 이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H2코리아가 많은 고민을 하고 현재 이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소기업이라든가 수소 산업에 이제 지금 전환해서 수소 산업으로 들어오는 기업들 이런 것 육성을 하는 부분들 이제 그런 것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무엇보다 중요한 게 이제 대국민 수용성 제고, 그다음에 또 국회에서 어떤 좋은 법안이나 제도 이런 것들을 마련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기술 협력 지원 부분도 또 필요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다 삼박자가 고루해야지만 수소 산업의 육성이 가능할 거로 보고 H2코리아 정부를 중심으로 해서 H2코리아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제 또 국제 협력 부분이 있는데요. 수소는 사실 한국과만 이제 고민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수소 시장을 확대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업들은 무한한 경쟁을 해야 되지만 또한 이제 H2코리아 같은 이제 민관 협의체 같은 경우는 해외와 어떻게 하면은 이제 윈윈 전략을 만들고 서로 이제 성장해 나가는 협력 부분을 또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각 국가의 이제 목적별로 맞게끔 이제 지금 전략을 세우고 있고요. 어제도 이제 한러 수소 협력 세미나를 개최를 했었는데요. 그때도 이제 러시아도 상당히 수소에 대한 관심이 높고 그리고 이제 한국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어떤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30년도 이후는 저희들이 이제 수소가 한국에서 부족할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생산해 낸다 하지만 현재 우리가 재생에너지에 대한 단가가 킬로와트아워당 120원 정도 수준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독일이라든가 호주 같은 경우는 훨씬 낮습니다. 뭐 40원, 50원 정도 되니까 우리보다 재생에너지를 이용해서 수소를 생산하는 경제성이 훨씬 높다. 그래서 우리가 무한적으로 이제 필요한 수소를 다 만들 수 없기 때문에 해외에서 도입 방안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 2단계, 3단계로 해서 정부가 정책을 이제 만들었고요. 1단계 부분은 이제 요번에 이제 정부 과제로 해서 저희들이 지금 이제 이번 달부터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제 FS를 1년 동안 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각 국가 우리는 이제 수입국이고 각 잠재적 생산국에 대한 검토를 해서 이 부분에 그러면 어떤 수소로 도입하고 어떤 시나리오로 우리가 접근해야 될 건가를 이제 면밀히
관찰할 예정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나온 보고서는 아마 공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2단계에서는 이제 그걸 바탕으로 해서 각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참여를 해서 각 나라들과 그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그 실증 사업을 한 2026년까지 정도 해서 그 실증 사업이 경제성, 환경성 그리고 또 우리 그 양국의 수소 협력에 대해서 상당히 큰 도움이 된다는 판단이 되는 프로젝트를 바로 이제 사업화 단계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3년간 해서 2030년에는 저희들이 필요한 수소를 계속 유지하겠다. 이 부분에는 이제 우리 수소 로드맵 상에 보여드렸듯이 한국 수소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이제 꼭 필요한 부분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